8. 한국 사회의 고질, 밥그릇 싸움. 1. 정신문화연구원 동아시아 연구소 이야기. 서 교수님입니까? 정신문화연구원 부원장 유광호입니다. 2003년 10월 22일에서 10월 24일 고구려 연구회 국제학술대회 때문에 한창 정신이 없는 순간에 전화가 왔다. 정신문화연구원이 동북아 고대사 연구소를 설립하고자 하는데 서길수 교수를 소장으로 초빙하고 싶은데 의사가 어떠한가를 묻는 전화였다. 나는 일단 바쁘니 대회가 끝나고 만나서 이야기하자고 하였다. 당시 조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경쟁적으로 고구리 벽화를 세계문화유산에 등록하여 한국에서는 최고의 뉴스가 되는 때였고 북한 벽화를 실사하기 위해 갔던 담당자도 나와서 발표하기 때문에 인터뷰 요청이 많아 그야말로 일생일대 최대의 바쁜 나날이었다. 나는 가족회의를 열었다. 이제 정년퇴직까지 6년밖에 남지 않았고 사회활동하는데도 불편하지 않은데 갑자기 새로운 곳에 가서 어려운 일 맡아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의견과 예산과 조직이 확보된 곳에 가서 마지막 뜻을 펴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반반이었다. 그래서 대회 끝나고 가서 들어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새로운 연구소는 서 교수가 새로 와서 마음대로 조직과 예산을 세울 수 있다. 와서 정관도 만들고 사람을 뽑는 것도 완전히 위임한다. 예산이 이미 5억이 확보되어 있고 확보한 예산만큼 삼성전자에서 추가한다. 돌아와서 3일 동안 연구소의 성격과 앞으로 몇 년간 연구소로 나아갈 연구 계획서를 만들어가지고 찾아가서 이런 것이 받아들여진다면 바로 취임하겠다고 하였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바라던 바이다. 장을병 원장은 그 자리에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완전히 맡기겠다고 약속하였다. 그래서 일은 급물살을 탔다. 점심을 먹으면서 유광호 교수와 나눈 대화 가운데 나를 추천한 것은 바로 연구처장을 맡은 권 처장이라는 것을 알았다. 유광호 교수는 함께 경제사학회 회원으로 자주 발표회에서 만났기 때문에 잘 아는 사이라 유 교수가 나를 추천한 줄 알았다. 그런데 사실은 인사 담당 권의영 처장이 학술진흥재단에서 연구자들을 검색하여 가장 적임자라고 추천한 것이 나였다는 것이다. 유 교수도 깜짝 놀라 서 교수는 내가 잘 아니 내가 연락하겠다라고 했다는 것이다. 사실 나는 권 교수와 개인적으로 잘 모르기 때문이다. 일주일 안에 발령을 끝내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원내 교수들이 배타성이 강해서 힘듭니다. 그래서 대학원 졸업 증명서와 성적을 비롯하여 몇 가지 꼭 필요한 서류만 갖추어 며칠 만에 준비가 끝났다. 내일 인사위원회 마치면 바로 발령 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소속이 대학원이 되기 때문에 대학 원장에게는 인사를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당시 대학원장이던 정구복 교수를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논문과 저서를 통해서 서로 많이 알고 있는 처지지만 직접 인사를 나누는 것은 처음이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 사건의 끝이었다. 다음날 만난 유광호 민족문화연구소장은 정말 난감한 표정으로 이번 인사는 어렵게 되어버렸다는 결과를 전했다. 대학 원장을 만난 뒤 몇 시간도 안 되어 시옷 대학에서 전화가 오고 학회에서 전화가 오고 여기저기서 압력이 밀려오는데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10년 이상 만주벌판에서 고구려 산성을 찾아다니며 구상했던 고구려사 회복의 장대한 계획은 물거품이 되었다. 장기 전략이 필요합니다. 5년만 시간을 주면 동아시아의 역사를 다시 쓸 것입니다. 내 계획을 들은 원장과 부원장은 깜짝 놀랐고 무조건 밀어주기로 했다. 그러나 원장도 부원장도 그 누구도 새로 만드는 연구소 소장 하나 마음대로 앉히지 못했다. 학계에 무슨 메커니즘이 있어 그런지 자세히는 모르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었다. 서길수가 어떤 계획을 내놓았고 어떤 비전을 가졌는가는 아무 문제도 안 된다. 다만 어느 대학을 나왔고 어떤 라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사회의 한심한 결말인 것이다.
류 교수,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에게 이런 일은 이미 습관이 되어 있어. 가족들에게 좀 창피하지만 나는 벌써 내려놓았으니 우리 잊어버립시다. 나는 연구소 소장 자리가 하나도 탐나지 않았다. 새 자리가 월급이 더 좋은 것도 아니고 명성이라면 이미 나는 소장 자리보다는 더 유명해져 있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대 프로젝트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린 것이다. 만일 당시 내가 소장이 되었다면 지금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데 역사적 바탕이 될 신동아시아사의 메카가 되어 있었을 것이다. 중국과 육지로 국경을 접한 14개국, 바다로 국경을 접한 6개국 등 20여 개국의 전문가들이 숙식을 함께하며 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바람직한 신동아시아사를 집필하고 있을 것이다. 20개국의 모든 국경사가 취합되고 비교 연구되고 이를 바탕으로 동북공정에 대한 대응 논리를 넘어선 아시아 각국 모두를 위한 상생의 역사관이 탄생했을 것이다. 2. 서길수 교수는 재야사학자다. 위에서 본 정신문화연구원 소장 자리 하나를 두고 대학, 학계는 물론이고 신문까지 조직적으로 연결되어 저인망식 집중포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은 중앙일보 2003년 12월 15일자 문화면 기사 내용이다. 고구려사, 빼앗길 판의 밥그릇 싸움. 정문현의 과욕인가 생존 전략인가. 최근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이 동북아 고대사 연구소를 세우려는 것에 대해 역사학자들이 보인 냉소적 반응이다. 지난 7월 15일 본지가 고구려 등을 중국사에 편입시키기 위한 중국의 대규모 프로젝트 동북공정을 보도한 이후 그 파장은 대단히 컸다. 지난 9일 우리의 17개 역사연구단체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중국의 역사 왜곡 중단과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급기야 정부까지 나섰다. 정문현의 동북아 고대사 연구소 설립 움직임은 이런 가운데 나온 것이다. 정부가 배정한 5억 원의 예산을 연구소 설립의 1차 재원으로 삼을 예정이었다. 문제는 연구소 소장에 재야사학자인 S씨를 앉히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학자들은 고대사 연구자조차 없는 정문현이 대목 만난 고구려사에 끼어들어 숟가락 하나 놓으려 한다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역사 연구의 대표성을 갖고 있지도 않은 정문현이 고대사 연구 프로젝트의 관리와 연구비 배분의 주도권을 갖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이 기사를 쓴 김창호 기자는 바로 정신문화연구원에 전화를 했다는 시옷대학 출신이다. 나는 바로 대응하지 못했다. 앞에서 보았지만 당시 나는 정말 많은 일 때문에 바빴기 때문이다. 1. 2003년 10월 24일 금 고구려 벽화의 세계. 2. 2003년 12월 17일 수 고구려는 중국사이다. 중국의 논리와 국가 프로젝트 동북공정. 3. 2003년 12월 23일 화 중국의 고구려 유적 세계유산 등재 신청 과정과 현황. 그러나 이 기사만은 그만 덮어두고 갈 수가 없었다. 그래서 2004년 1월 13일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언론중재 신청을 냈다. 신청 사유를 이렇게 썼다. 첫 번째 잘못된 부분은 문제는 연구소 소장에 재야사학자인 S씨를 앉히겠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라고 해서 서길수가 재야사학자이며 마치 전혀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장이 되려는 것처럼 오도한 것은 잘못된 보도라는 것이었다. 이어서 서길수는 재야사학자가 아니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서길수는 재야사학자가 아니다. 단국대학교 대학원에서 한국경제사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다. 석사 논문 율곡의 경제사상 연구, 박사 논문 개항 후 이자부 자본에 대한 사적 고찰. 2. 현재 서경대학교 경제학과에서 한국경제사를 강의하는 교수로 있다. 3.
경제사학회 부회장을 역임했으며 지금도 이사로 있다. 4. 현재 사고구려 연구회 회장이다. 나. 서길수는 한국 고대사의 연구와 연구 기반 조성에 노력했다. 1. 서길수는 14년간 만주 현장을 누비며 130곳의 고구려 산성을 찾아내 조사했다. 2. 현장에서 조사하며 촬영한 10,000장이 넘는 사진과 50시간이 넘는 비디오 기록은 중화인민공화국 학자들조차 인용하고 있으며 정리 발표만 하는데도 앞으로 최소한 5년이 걸릴 것이다. 3. 현장 조사를 바탕으로 쓴 고구려 발해에 대한 논문만 26편이다. 4. 10년간 사고구리 연구회를 꾸려가며 우리나라 고대사, 특히 고구리 연구를 위한 바탕을 만들었다. 국제대회 9회, 정기학술지 16집 등 국제적인 학회가 되었다. 두 번째 잘못은 마치 고구려사 열기가 높아지자 정문현이 갑자기 제야사학자를 소장에 앉히고 정부 예산을 따 고구려사 빼앗길 판에 밥그릇 싸움하는 판에 끼어든 것처럼 보도했다는 것이다. 이 내용은 학계를 이간질하는 악의적인 기사이며 스스로 밥그릇 싸움을 만들어 그 싸움의 한쪽 편을 드는 것이다. 지금까지 고구리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단체는 사고구려 연구회 뿐이었다. 중국이 고구리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사실이 문제화되자 정문현에서는 1년 전에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소 설립을 기획하여 교육인적자원부를 통해 예산을 확보한 것이다. 어떻게 갑자기 5억이란 예산이 나오는가? 이러한 상황에서 정문현은 10년 이상 고구리를 전문으로 연구한 학자를 소장으로 선택한 것은 밥그릇 싸움 하는 판에 끼어든 것이 아니다. 그동안 한국 학계에 어떤 밥그릇 싸움이 있었다는 것인가? 중앙일보 기자는 왜 이런 기사를 썼을까?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왜곡이 한창인 이때 왜 중앙일보는 마치 학계가 밥그릇 싸움이나 하는 것처럼 왜곡하고 있는 것일까? 지금까지 중화인민공화국 고구리사 왜곡과 관련하여 학계가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다고 보도한 유일한 기사다. 현재 학계는 나름대로 열심히 대응하고 있고 정문현의 연구소 설립은 적극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다. 정문현의 연구소 설립이 앞뒤를 다투는 비슷한 다른 단체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자는 그러한 단체의 편을 들며 밥그릇 싸움을 만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중앙일보 기자는 해당 기사에는 그 밥그릇 싸움의 구체적인 사례로 제시한 자격도 없는 제야사학자를 소장으로 앉히려고 했다는 보도는 허위 보도임과 동시에 정문현과 서길수에 대한 명예훼손 의도가 분명하다. 사실 서길수는 고구리 연구를 열심히 하지만 밥그릇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 학교에서는 한국 경제사를 연구하고 강의하여 밥그릇은 해결했고 고구리 연구소를 창립하여 10년 끌면서 억대의 빚을 졌지 이득 본 것이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기사를 통해서 비로소 밥그릇 싸움이라는 것을 처음 터득하게 되었다. 온통 오보가 날 때는 기자가 잘 모르는 상태에서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기사를 써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기자의 실수를 사과하면 된다. 그러나 이 기사는 기자가 모든 사실을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기사를 썼다는 점이 더 큰 문제이다. 담당 기자는 1998년 4월 서길수와 함께 김영길 옹고구려 유물에 대한 특종을 할 정도로 서길수가 제야사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고구리에 관한 것은 언제나 고구리 연구회 서길수에게 확인할 정도였다. 그런데 왜 갑자기 안면을 바꾸어 정문현과 관련하여 서길수를 제야사학자로 만들었는가? 그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고구리사 왜곡에 대한 대책을 위해 국가의 지원이 나왔을 때 그 지원금을 바라는 몇몇 단체들의 이해상관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것은 복잡한 학연 지원과 연결된 한국 사회의 병폐이고 또 한국의 현주소이다. 다음에 나온 중앙일보의 기사만 보더라도 중앙일보 대기자가
서길수가 현직 교수라는 것을 모르고 재하사학자라고 하였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중앙일보에 난 서길수의 주요 기사. 중앙일보와 공동 주최, 고구려 고분벽화 보존 심포지엄. 중앙일보와 공동 주최, 김영길 옥유물 학술 발표회. 이현익의 인물 오디세이, 고구려 연구가 서길수. 내 마음의 고구려 평양서 온 유물특별기획전. 고구려 첫 수도는 오녀산성. 중국 고구려사 편입 현장에 다녀온 서길수 교수. 월간 중앙과 공동 주최. 고구려 역사 유적 답사. 이런 악의적인 보도 때문에 받은 피해사항을 다음 4가지로 들었다. 1. 30년 이상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한 학자를 한순간에 재하사학자로 몰아버렸다. 명예와 자존심이 생명인 학자에게는 이보다 더 큰 명예훼손은 없다. 2. 경제사학회에서는 재하사학자를 부회장, 이사로 둔 결과가 되어버렸다. 3. 사고구려 연구회는 재하사학자를 회장으로 둔 결과가 되어버렸다. 사고구려 연구회는 국내외 100명이 넘는 회원과 고구리사 연구로 박사학위를 딴 학자들만 8명이나 있으며 학술진흥재단에 등록된 학술단체이다. 4.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고구려 연구센터 같은 기구 설립 때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서길수와 고구려 연구회에게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주어 결정적인 타격을 줄 것이다. 이 기사는 바로 이런 것을 목표로 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중앙일보는 기사가 잘못되었다는 반론 보도문을 내주라고 요구하였다. 본인은 재하사학자가 아니다. 역사 연구로 정식 학위를 받고 대학에 종사하고 있으며 사고구려 연구회 회장을 하고 있는데 재하사학자라고 한 것은 명백한 명예훼손이다. 담당 기자도 본인이 재하사학자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 이런 기사를 쓴 것은 이해관계가 있는 학자들과의 야합을 통해 어떤 숨은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는 참다운 언론인의 자격이 없는 것이다. 드디어 언론중재위에서 중재하는 날이 왔다. 시간에 맞추어 프레스센터에 있는 언론중재위에 갔더니 뜻밖의 김창호 기자가 와 있었다. 원래는 기자보다 지위가 높은 책임자가 나와서 변론을 해야 하는데 김 기자가 직접 와서 통사정을 하였다. 절대로 악의적인 뜻은 없었다. 앞으로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기사를 쓰겠다. 당시 나는 만일 언론중재위의 결정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행정소송까지 갈 마음이었지만 비굴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정하는 김 기자 때문에 마음을 바꾸어 먹었다. 무엇보다도 당시 나는 너무 바빠서 이제 내 의사는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일에 신경을 쓰지 않는 방향으로 일을 결정했다. 4월에 고구려 연구회 10주년이 되면 특집을 내준다라는 구두 약속을 하고 합의하는 데 동의하였다. 그러나 4월이 지나도 단 한 줄의 기사도 안 썼다. 전화해서 왜 약속을 안 지키느냐고 물었더니 말단 기자가 그럴 권리가 있습니까? 라고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그러나 이처럼 정치적이고 기회주의자인 그는 얼마 뒤 국가홍보처 장관이 되었고 정부 부처 기자실을 폐쇄하는 총대를 맸다. 그는 나에게 한국학계의 밥그릇 싸움을 뼈저리게 알려준 대기자였다.